하겠습니다. 자, 물권법은 14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물권 요청권이죠. 이런 딱 물권 요청권 딱 나오면 무슨 말을 딱 알아야 돼요? 누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자,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매도인에게 복귀를 해. 그럼 누가 지금 소유자죠? 매도인이 소유자죠. 그런데 우리가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를 해야 된다? 말소를 해야 돼. 지금 현재 매도인이 누구예요? 매도인이 소유자.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여기서 말하는 계약 해지란 원상회복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소 등기 청구예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라고 했죠. 소유권 누구요? 누구? 매도인.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이죠.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1번 정답 맞죠? 2번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나 이나 틀렸죠? 우리가요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는요,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이 말이에요. 불문한다,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는요 반드시 귀책 사유를 요한다. 물권적 청구는요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여기요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방해 결과의 제거. 여러분 봐봐요. 방해 결과 제거,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비용이다. 결과의 제거를 내용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왜? 방해 배제라는 것은 뭐예요? 방해 배제라는 것은 방해하는 것을 배제한다, 이 말이니까 현재 어떻게 돼야 돼? 현재 진행 중이 돼야 돼.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일 때 방해를 배제하죠. 끝나면은 뭐로 간다? 그것은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죠. 손해배상. 이것은 비용이 아니고 손해배상.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뭐한다? 제거하는 것. 이거 맞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방해 결과. 방해가 끝나면 뭐로 간다? 손해배상. 현재가 방해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뭐로 간다? 방해 제거. 2번,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여러분요 우리 보면 임차인은 현재 소유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해. 대위 행사하고요. 만약에 직접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 임차권이 등기가 됐어. 등기가 돼 있어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임차권 자체에게서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 자체에게서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어.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권은 무조건 채권이죠. 그럼 채권이니까 누구의 권리를 대위한다?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요 2번하고 지금 몇 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다, 이란 말이죠. 저번은요 점유를 침탈당했다. 그러면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말은 뭐다? 절도나 강도로 당했다, 이 말이죠. 절도나 강도. 그러면 유치권자는요, 유치권은 뭘 한다? 유치권은 점유를 하죠. 점유를 하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죠. 그럼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몇 년 안에 행사한다? 1년 안에.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출소 기간. 그래서 1년 안에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 아주 중요하죠.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우리 보면은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죠. 행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2번하고 3번이 정답이에요. 2번, 4번.
2번하고 4번이 정답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2번이요.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물권 변동 후란 말은 뭐죠? 등기를 한 후에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후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러면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했다가 해서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1번요. 1번 갑했어요.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놈이요?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죠? 여전히 을이 소유자라니까요.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은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을의 것인데요. 3번요.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빼앗아 갔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기를 위조해서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번요.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 우리는요,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다? 상속이 있죠. 상속, 회사의 합병, 포괄 유증이 있죠. 그 다음에 경매가 있죠. 경매 공매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이 있죠. 고용징수 수용,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를 유효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등기를 유효한다? 이행 판결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판결하고? 확인 판결하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의 경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돼.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 본등기가 있죠.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물권 변동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어디다? 어디다? 본등기시. 본등기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앵연일 때 발생한다. 이건 뭐다? 순위. 순위는 가등기가 있대.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정답으로 많이 나오죠. 알겠죠? 가등기 할 때 언제 나오는 거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시. 그 다음에 순위는요, 가등기시.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3번은 틀린 것이죠. 자, 4번은요,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도 한번 풀었는데 저 뒤에만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한테 대금을 주고 갑이 을한테 물건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인도 받았죠? 그럼 여러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우리가 법률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법률상 소유자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진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은 갑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요, 이 을이 아직 미등기 상태를 해가지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세 을이 이것을 적극적 자신의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병한테 처분하고 병한테 물건을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데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병은 특정 승계죠. 매매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전받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승계라고 한다? 특정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반환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병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넘겨받아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이죠. 그런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처분했을 때는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 미등기 매수의 누구죠? 지금 여기가 을이죠. 을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다시 매수한 자 누구죠? 병이죠.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최초 매도인한테, 병은요 최초 매도인 갑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뭐가 한다? 3자 간에 중간승약 등기,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중간승약 등기하기로, 즉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하기로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중간자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직접 청구하려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직접 청구를 못하고 어떻게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3번 틀렸죠?
자, 5번은요.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서 양도. 봐봐. 우리가 성립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성립할 때는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이걸 법률행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법률행위는 뭐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매매계약이죠. 그래서 단독행위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매매로 인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등기가 뭐하다?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는데 뭐를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했는데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어.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다고. 누가 소유자? 여러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이것을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이것을 법률행위에서 양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자기 앞으로 1번 갑으로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요? 여기 2번 을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를 줘야 돼. 그래서 을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갑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을한테 처분하려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먼저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법정이상권도 똑같고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 법정이상권 취득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앞으로 일단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하고 을구니까 부기등기로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구는 주등기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을구에서는요 을구에서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하고 5번하고. 자,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 보면 허무인, 여러분 봐봐. 항상 여러분 무슨 등기인가를 먼저 봐야 돼. 무슨 등기인가? 이전 등기죠. 추정력을 만나면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딱 네 가지야. 허무인 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명의나 사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뭐가 또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더 있어.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또 두 번째는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알죠?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는 추정력이 없어. 그럼 추정력이 없으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다가 아니고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등기 명의인에게 가. 등기 명의인.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못하면 그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1번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2번.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봐봐.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거 보라고.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허무이다, 사자다.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 나머지는 다 무조건 이전 등기는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있으면 누가 증명한다? 누가? 다투는 상대방. 이 등기가 잘못됐다가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돼.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리권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전 등기 명인. 현재 등기 명인은 현재죠. 전 등기 명인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다투는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 등기 명인,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것은요 근저당권이죠. 이러면 근저당권은 뭐예요?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이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의 존재가 추정돼. 이건 추정돼 여기까지는. 하지만 여기서 딱 꺼내야 돼.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 추정, 이건 안 돼요. 그럼 기본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계약이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 뭐예요? 우리가 근저당권을 언제 하죠? 대부분 소비대차 돈 빌려주죠. 돈 빌려주고 또는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 다 못 받았을 때 근저당 한단 말이죠. 공사 대금 받기 위해서 근저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근저당권을 가지고는 이 채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의 3억이다. 3억을 빌렸나 보다. 이건 알 수가 있지만 그 3억 원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등기부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서는 틀린 것이에요. 늘은요 신축. 그러면 신축에서 보존 등기죠? 자, 우리 방금 이제 이전 등기 했었죠? 이제 보존 등기를 봐. 자, 보존 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여기 봐요. 신축은 갑이 했어요. 신축은 갑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로 되어 있어요. 사정받은 것은 누구예요? 사정받은 것은 갑이에요.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 책임진다?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봐봐요. 예를 들어서 등기는 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요. 부인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전 등기하고 보존 등기가 달라. 이전 등기는 매도 사실을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필요 없어. 네 가지. 허무인, 사자,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서가 유죄됐다. 이 네 가지 빼고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일단 있어. 그런데 보존 등기는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 다음 밑에 있는 등기 다 무효가 된단 말이죠. 알겠죠? 등기부 취득쇼 빼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로 어떻게 해서 등기하게 됐어? 물었더니 자기는 갑한테 샀다는 거예요. 갑한테 가서 물으니까 너 팔았니? 판 적 없는데? 그러면 일단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을이 증명을 해야 돼. 뭘 가져와야 돼요? 등기 서류 가져와야 되고. 갑이 등기할 때 인간 생명에서 떼줬다. 그걸 증명을 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음은요. 그래서 추정력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등기가 신축된 거면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권리의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맞죠? 자, 등기부상 등기 명의자의 공유 지분학.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분 그럼 어떻게 돼요? 지분은 3분의 3이 돼야지. 언제나 소유권 몇 개죠? 한 개니까. 일물 일권이잖아요. 한 개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요. 여기 보면 공유부연 분자합계. 분자합계가 분모를 초과한대.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3분의 3에서요. 어디가 분자고 어디가 분모예요? 밑에가 분자예요? 위에가 분자예요? 여러분요, 아들내미가 등골병 먹는다 하죠? 아들내미는요, 엄마 등 위에 타 있는 거예요. 위에 있죠. 분자 아니에요. 알겠죠? 얘가 뭐예요?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분자하고 분모를 초과한다잖아요. 그럼 뭐다? 3분의 5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3분의 5면 얼마가 돼요? 1이 넘어 안 넘어? 1이 넘죠? 알겠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분자의 합은, 지분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래서 추정력은 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깨어진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디귿 하나예요? 디귿 하나?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이 기억, 니은, 니을, 미음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간접점이죠? 간접점이 오랜만에 한번 나왔었죠, 이때. 자, 점유매개관계죠? 여러분, 점유매개관계가 뭐예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것을 점유매개관계라고 그래요. 점유매개관계가 소멸된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임대차가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 이 말이죠.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뭐를 청구한다? 임대인은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고, 임차인은 뭘 청구한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면 누구죠? 임대인은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뭐 점유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요. 반대로 직접은요. 직접은 간접한테 뭐를 청구해요? 간접한테 뭐를 청구해? 그렇죠.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직접이 누구죠? 임차인은. 간접 누구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우리가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점유는 직접 간접 다 포함하는데요. 딱 하나만 조심해야 돼. 유치권에서 채무자가 직접이고 유치권자가 간접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거 하나 빼고 점유 그러면 무조건 직접 간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권에서요. 채무자가 무슨 점유하고? 직접. 유치권자가 무슨 점유하고? 간접. 이것은 유치권이 안 돼. 이거 빼고는 모든 점유라는 말이 딱 나오면 직접하고 간접을 다 포함해서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직접 점유자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 임차인이요.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임의로. 그럼 이것은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절도 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침탈이면 직접이 침탈이 아니죠? 그럼 간접 점유자도 침탈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것이 다 틀렸어요.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이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이고,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구조권. 이런 봐봐, 우리가 간접 점유자는 뭐예요?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뭐를 하잖아요? 점유는 하지 않아요. 뭐는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요. 점유권은 있어. 그래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구조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다? 점유권은 있으니까 뭐는 인정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유는 하죠? 아니, 점유는 하지 않죠? 자력구조권이 없다. 점유권은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런데 점유보조자는요?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정반대죠? 여기서 보면 점유보조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요, 뭐는 하는데 점유는 하는데 뭐는 없어요? 점유권은 없잖아요. 점유권 없죠. 그래서 점유는 하니까 뭐는 있다?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은 있으나 여기는요, 뭐는 없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는 있는데? 자력구제권은 있는데. 그런데 간접점유는요, 뭐는 없다? 자력구제권은 없다. 왜?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는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왜?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이죠. 여러분, 점유매개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임대차 계약이죠. 이 임대차 계약이죠.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다. 간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건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무효해도 간접 점유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해서 이 갑의 집이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요, 을이 여기에 이사 들어오고요, 갑이 이제 이사를 갔어. 갑이 이사를 갔어.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둘이 통정의 표시해가지고 무효인 거예요. 거짓말로 해체결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을 직접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간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을한테 월세를 줬어, 이 집을. 그럼 누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죠? 을이죠? 을이 직접이고 갑은 누구예요? 간접이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 근데 얘가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차가 끝나면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무슨 점유하고 있다? 지금 직접 점유고. 집주인은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지금 이 임대차가 끝난 임차인을 이렇게 뭐죠? 매개로 해서 무슨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의 행위 등에 의해서 성립해요. 국가의 행위. 국가의 행위가 뭐가 있죠? 이런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도로 관리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도로를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한테 관리를 맡겨. 알겠죠?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관리하니까 남양주 시장이 무슨 점유? 직접. 대한민국이 무슨 점유? 간접. 이렇게 국가적 행위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 계약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국가고 시에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간접 점유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적 행위 등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국가적 행위 등에 의해서도 간접 점유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요, 모두 몇 번이에요? 3번, 5번 이렇게. 자, 55번은요. 취득 시효 기간 중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되었다. 이런 봐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효 기간 중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몇 년이다? 17년 중에 17년 있다가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 여기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20년이 지났어요. 20년. 20년이 딱 지났어요.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다시 또 몇 년? 20년. 20년이 흘러야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은 이 사람은 다시 20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17년. 17년 만에요. 소유자가 갑에서요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17년.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몇 년을 기다리면 돼요? 3년을 기다렸다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가 진행 중이라는 말은 17년이다 이 말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효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말은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여기서 누구다 그러니까 양수인이죠. 이때 양수인을 상대로 이 말은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다 이래야지. 1번 틀렸죠? 자, 집합구문의 공용부분이죠. 우리가 공용부분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취득시효를 뭐예요? 20년간 점유하고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요. 공용부는 뭐다? 공유물 분할이 인정된다 안 된다?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용부분은 뭐다? 전유부분 103호 실평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죠. 그래서 공용부분의 물권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된다. 어떻게 사용한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상가 건물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죠? 그 복도 같은 데다 보면은 맨 끝에 집 그 중국집에서는요, 복도에다가 막 쌀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가득 쌓아놨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우리는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죠. 이때 등기는 뭐다? 1부동산 1등기예요. 1부동산 1등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토지의 일부죠. 토지의 일부니까 일부에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정될 여지가 없죠. 토지의 일부에는 뭐는 인정돼요?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이 되지만 뭐는 인정 안 돼요? 등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는 시효 완성기한은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하여 완성 전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서 완성 후 본등기다. 완성 후 본등기 잘 보란 말이죠. 완성 후 본등기 그래 됐죠?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자, 지금부터 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갑이고요.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점유가 되어 있죠? 점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등기 조건에 채권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이렇게 병한테 등기를 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물권이 생기죠. 그럼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을은 20년에 대해서 빨리 등기해야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한다? 을은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몇 년이 흘러야 돼요? 다시 20년이 흘러야 된다니까. 아까 했었죠. 다시 20년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그러면요, 이 20년이 지났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20년 되기 전에 여기 저당권, 그럼 이 저당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등기했다고 해봐.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처음부터, 점유 개시의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 봐봐요. 엉뚱한 놈한테 돈 빌려준 거잖아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누가 언제부터 소유자다? 이때 90년부터 내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95년에 엉뚱한 갑한테 돈 빌려주고 여기다가 땅에다가 저당권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되기 전에, 20년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20년 되기 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되고 난 후에 권리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몇 년 있어야 된다? 20년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머릿속에 담고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모두 어떻게 하냐? 여기서 20년 됐죠. 20년 이렇게 됐어. 문제는요, 20년이 되기 전에 여기가 17년 정도 됐을 때요, 여기서 이 갑이 병한테 뭘 해주냐? 가등기를 해준 거예요. 가등기. 그럼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하죠. 여기서 등기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소유자가 되죠. 등기하면 그러면 이 가등기를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등기 여기 지금 완성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설정된 가등기에서 완성 후에 본등기를 했다잖아요. 그럼 완성 후에 본등기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등기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등기하기 전에 이 가등기에서 이 병이 여기서 본등기를 딱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등기를 아까 말했죠.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비록 가등기는 그 전에 있었지만 아직 이 사람이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0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해됐죠 지금? 이렇게. 자, 부동산 여러분 봐봐.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을 시키려면 점유를 침탈해야죠. 점유를 침탈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압류나 가압류는 어디다 하죠? 압류나 가압류는 피보전 채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지 점유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봐봐, 내가 갑이 을한테 돈 빌려줬죠.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아파트에다가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압류나 가압류는 객체가 뭐야? 객체가 채권이란 말이죠. 점유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해서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중단시킨다, 중단시키지 않는다, 중단시키지 않는다 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 3, 4? 2, 3, 4 이렇게. 자, 56번은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봐봐. 그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이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뭐래야 소유자? 등기야 소유자.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통상의 채권 양도. 우리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요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1월 1일부터 10월 1일 날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갑이요 지금 돈이 궁해. 그래서 이것을 이 1억짜리 채권을 병한테 팔아. 이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 언제? 5월 1일 날 팔아. 그럼 이 병이요 을한테 쫓아가서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어요? 10월 1일에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병이 을한테 오면 을이 병한테 돈 준다 안 준다? 돈 줘 안 줘? 을은 누구한테 돈 빌렸어요? 갑한테. 근데 병이 오면 돈 줘 안 줘? 안 주죠.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채권을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권리자죠. 이 사람 누구예요? 돈 갚을 의무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권리자는 통지하면 돼. 통지해. 야, 내가 너한테 받을 돈 병한테 넘겼으니까 병한테 갚어. 이렇게. 통지만 하면 되고, 이 사람이 돈을 갚으면 뭐라고 한다? 갑일한테, 야, 너 자꾸 그러면 내 친구가 깍두기가 있는데 이 깍두기한테 돈 팔아버린다. 야, 채권 판다. 이렇게. 야, 내가 더 대형 깍두기니까 그럼 팔아라. 이렇게. 뭐다? 승낙. 의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권리자는 통지만 하거나 의무자는 승낙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지금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등기증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를 한번 보라고요. 여기서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을로 되어 있죠?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럼 2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기고? 권리. 갑은 뭐가 있어? 의무. 그래서 이 을이요, 이걸 등기 청구를 병한테 넘겨. 그러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내가 방금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통지만 하든지, 이 사람은 의무만 있으니까 뭐만 하든지 승낙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뭐란다? 일반적인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통지 또는 승낙, 이렇게. 알겠죠? 뭐라고? 통지 또는 승낙.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죠? 뭘 하나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어떻게 양도한다? 중간자의 뭐하고? 중간 매수인, 중간자의 통지와 최초 매도인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이 플러스가 돼, 플러스. 통지와 승낙.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중간자의 통지와 최초 매도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어떻게 해요? 점유취득시효가 안성되면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령은 통지, 그러면 또는 승낙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중간 생략 등기는 통지와 승낙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 말 지금 무슨 이해되셨죠? 그걸 비교해야 돼. 이번은요,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매도일이다. 이런 뭐지? 봐봐. 부동산을 매수했죠.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뭐야 소유자예요? 등기의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면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뭐다? 채권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 여전히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인 여기 나왔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등기청구권은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봐봐요. 우리 여러분 가등기를 봐봐. 가등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1번 이렇게 갑이죠? 1번 갑이다. 2번요? 2번 을한테 이렇게 가등기라죠? 가등기 2월 1일. 현재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가등기한 사람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뭘 해야 돼요? 본등기의 소유자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3번요 이렇게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고 갑이.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은 병한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갑은 병한테 처분하고 난 다음에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등기를 거절하면 안 된다. 병은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언제 해야 돼요?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청구해야 돼요? 본등기를 청구해야 돼.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 10년 안에 청구해야 돼. 10년.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청구해야 돼. 근데 10년이 지나버렸어. 이 상태에서 10년이 지났어. 이 사람은요 3월 1일. 3월 1일 이 사람은 소유자인데 3월 1일 언제까지 소유자죠? 본등기 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본등기를 청구 못하니까 이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말소를 청구한다? 현재 소유자 병이 하는 거예요. 병은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러죠? 현재 소유자 병이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재 병이 가등기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말소해달라 청구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요 등기 청구권은 여기 나왔죠. 자, 등기 신청은 어디다 한다? 신청은 등기소에다. 등기소. 그러니까 등기소는요 국가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말한다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등기는 선순위가 우선하는 거죠. 자, 등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누구한테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청구하죠. 매도인에게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을 뭐라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하고 권리자가 누구한테요? 등기 의무자한테 청구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사법상의 권리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요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것을 두 개가 지금 바뀌었죠? 알겠죠? 두 개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 이렇게 얘기해. 정답 몇 번이죠? 옳은 것은 몇 번인지 몰라요? 있어. 옳은 거 찾아봐. 알겠죠? 자, 57번은요 부합이죠. 이런 부합이라는 게 뭐예요? 부합이라는 것은 먼저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다? 그럼 부합이라는 게 또 뭐죠? 그건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다. 물건의 일부. 알겠죠? 이것은 뭐다? 비용의 문제다 이란 말이죠. 비용의 문제.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부합이라는 것은 뭐다? 벽지죠. 벽지. 벽에 붙어있는 벽지죠. 벽지는 벽의 일부이죠. 알겠죠? 구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없다 이 말이죠. 자, 1번은 부동산 가래도 부합이 인정되죠. 그래서 판례가 뭐냐?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될 수 있다. 이렇게 있어 인정될 수 있다. 자, 부동산에 부합된 가격. 우리가 부합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가격으로 가지고 따지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죠. 가격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동산이 이렇게 부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가격이 커도. 알겠죠?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그럼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렸어. 누구한테 귀속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가격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부합이 된다. 부합이 된다. 여기 보라고요. 우리가 좀 부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동산 간의 부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18K가 있죠? 금이 있죠? 18K. 여기가 다이아몬드 하나 딱 달라붙죠? 18K 금은 갑의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을의 것이에요. 이거는 20만 원이고 이건 20만 원, 이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알겠죠? 소유자가 누구죠? 우리 이것을 금반지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 다이아몬드 반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고 이건 종이란 말이죠.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다이아몬드 을이요. 다이아몬드를 제공한 을이 금반지까지 가져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그러면 금반지를 갑이 가져가니까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계속 울면 안 되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뭘 한다? 그 대금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보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저기서 누구죠? 여기서 갑이네요. 갑은 금반지 갑은 부당 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얼마? 20만 원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상. 우리는 봐봐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어 무단으로 경작한다. 누구의 소유이죠?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 소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경작자 소유란 말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가요?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무단으로 식목하죠.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나무를 심으면 식목. 그러면 이건 누구의 소유다?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소유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토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누가 어떻게 나무를 심었다? 토지 소유자와 머리에서 사용 대차 계약. 정당한 권원이죠. 정당한 권원이 있죠. 권원. 정당한 권원에서 사용 차주가 그러면 수목을요. 토지 심었죠. 수목을. 그럼 이 수목 누구 것이다?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가 틀렸죠. 누구 것이다? 사용 차주의 것이다. 이럴 때는 만약에 무단으로 했다. 무단으로. 그럴 때 누구 것이다? 토지 소유자. 알겠죠? 이걸 구별을 해야 돼. 지금 됐죠? 5번은요.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이게 봐봐.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났단 말이죠. 지금 이게 지금 건재상이죠? 건재상이라고 하나? 맞나요? 건재상 갑이죠?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죠? 건재상이 있고요. 여기요 보면 여기요 을이요 건축업자죠. 건축업자요. 건축업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달라 해서 건물 누가요? 병이 이 건물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이걸 도급인이라고 하죠. 도급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 누구를 한다?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이 건재상이 가죠. 시멘트하고 철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애상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보통 병은 누구한테 돈을 주죠? 누구한테 돈을 줘? 을한테 돈 주죠. 을이 그럼 누구한테? 갑한테 줘야죠. 그런데 이 을이 병한테 돈을 받아서 갑한테 돈을 안 줬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갑은요 병한테 그거 내 물건을 가지고 너 건물 지었으니 그 건물에 짓는 거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돈 나한테 달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그걸 보시면 매도인에게 누구죠? 이거 매도인이 갑이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단 말은 왜? 외상으로 갔으니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 을이 제3자 병 소유 건물을 건축공사에 상환한 경우 제3자 병이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 소유권 누구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외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면 악이라면 악이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악이라면 특별한 생각하면 시멘트는 건물에 포함. 여러분 시멘트는 당연히 건물에 포함하죠. 알겠죠? 제3자는요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뭐가 하고 있으니까? 악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험은 뭐라는? 우리 시험은 선의일 때는 지지 않는다. 선의일 때는 선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다. 그러면 이것은 선이 취득이 돼. 선이 취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보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럼 보상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다? 모르는 경우 나왔어. 모르는 경우. 알겠죠? 알고 있는 경우는 보상 의무를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자, 틀리면서 모두 몇 번이죠? 2번, 4번 이렇게. 자, 공유죠? 자,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에 있다. 이런 봐봐. 공유물에 관한 임대죠. 임대는 건 관리행위예요.
관리행위는 무조건 뭐다? 공유자. 그러면 안 돼. 몇 수십 번 얘기했어. 뭐의 과반수다? 뭐의 과반수? 오케이.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알죠? 여러분, 지분의 과반수하고 공유자의 과반수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을은 6분의 1을 가지고 있고 병은 6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과 공유자 두 사람. 이 두 사람 합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래? 공유자의 과반수죠. 공유자의 과반수인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얼마요? 3분의 1이죠. 과반수가 소수다. 소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라고 해야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나.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다. 뭐의 과반수? 여러분, 이것은 사법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라니까요. 알겠죠? 2번,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개의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근저당권. 이런 봐봐. 채권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하나의 근저당권을 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요, 봐봐. 이 사람은 100만 원, 이 사람은 600만 원, 이 사람은 뭐 2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의 등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면 900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다? 9분의 1, 9분의 6, 9분의 2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준공유라고 그래요. 준공유. 여러분, 재산권 있죠? 이 재산권. 우리가요, 물건이죠. 물건.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라고 하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유. 알겠죠? 뭐라고 한다고? 공유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준공유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근저당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근저당권을. 이것을 준공유라고 그래.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공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권리를 여러 사람이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준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은요.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 전부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요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자,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요 이 을이 전부를 등기했어. 전부를 등기를 했어. 그럼 이 등기는 얼마가 무효예요? 얼마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유에서는 무조건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유는 무조건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분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어. 자기 지분만큼만 등기해야 되는데 3분의 1만 유효죠. 얼마가 무효요? 3분의 2가 무효죠. 그러니까 3분의 2만 말소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무조건 등기를 해. 3분의 2만 말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자, 이제 막 이렇게 문제 나와. 이렇게 나오고, 여기 그냥 글로 선생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갑을 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나오냐? 갑이 3분의 2고 을이 3분의 1인데 을이 전부를 등기한 경우 갑은 3분의 2만큼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O죠?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눈 없어요? 갑이 자기 것만큼 말소 청구하죠? 자기 지분만큼 말소 청구하거나 자기 지분만큼 3분의 2만큼 말소 청구하거나 자기 지분만큼 말소 청구하거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잖아. 비슷한 말이 아니고 똑같은 말.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여기서 나올 때 세 가지예요. 알겠죠? 말을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고 어쩔 땐 틀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3분의 1만 등기해야 되는데 3분의 1을 등기했죠. 그럼 갑은 3분의 2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한다. 갑은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는 무조건, 지분은 무조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자가 점유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유자가 점유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뭐만 점유할 때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점유를 해. 그런데 등기는 무조건 지분만큼 등기해. 1%가 있어도 1%가 있어도 등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지분을. 봐봐. 우리가 임대하죠? 임대는 무슨 행위다?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지분에 뭐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 여기 과반수 지분권자죠? 이 과반수 지분권자는 첫 번째, 소수의 뭐가 없어? 동의가 필요 없어. 동의 없이. 두 번째, 임대 행위할 수 있고 임대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임대하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임차인은 지금 누구죠? 병이죠. 소수는 누구죠? 소수는 을이죠. 과반수 누구죠? 갑이죠. 갑이면은 이 임차인은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과반수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갑하고 갑한테 월세를 줘야죠. 을하고 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소수한테 월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과반수한테 줘요. 그러면 소수는요, 만약에요,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이 사람의 지분이 3분의 2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9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이 90만 원 받아서 자기가 지분만큼이니까 60만 원 갖고 3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 30만 원을 을한테 주는 거야. 누가? 갑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임차인하고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과반수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과반수 90만 원을 받아, 일단 임차인한테. 그 자기 거 60만 원 떼, 나머지 30만 원은 을한테 주는 거예요. 소수한테. 그러니까요, 이 을은, 소수는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지분폭이죠. 공유지분폭이 합유 지분의 폭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률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정답 몇 번이죠? 아무튼 보세요. 자, 59번은요.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X토지의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토지의 담보가치 유지를 한 을 명의의 지상권이죠. 이걸 말하나 담보지상권이죠. 자, 이런 보란 말이죠. 갑은 을행에 대한 담보하고자 그랬죠. 갑은요, 이렇게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 을한테 뭐를 주고 저당권을 잡으면서 동시에 을한테 뭐를 했다? 지상권을 했다. 이것을 담보지상권이죠. 우리가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고 지상권이니까 용익물권이라고요. 그러니까 담보지상권에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저당권에만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요, 이게 주대 목적이 뭐예요? 주대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죠. 그런데 여기다 혹시 이 토지 위에다가 갑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버리면 담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것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여기다 이렇게 설정한 거라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땅만 그냥 놀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요, 갑한테 너가 여기를 사용해? 갑 너가 사용을 해? 이렇게. 보통은 갑한테 사용하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만약에 제3자가 여기서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갑이 손해니까 갑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죠. 시효로 소멸했단 말은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채권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죠. 채권이 없어지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지상권도 동시에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 소멸, 저당권과 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죠?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의 어떤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2번요.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을이요. 또 뭐가 있나 봐 또. 병이 X의 건물을 지었네요. 여기다 병이요 건물을 지어놨네요. 그럼 병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왜요? 자기는 저 땅에다만 저당 잡았는데 건물 있으면 땅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죠. 그러니까 을의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고, 채권은 뭐예요? 물권과 채권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고, 채권은요, 병하고 을 간의 문제이고 대항력이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은 병에게 X의 사용 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는요, 여기 죄송해요. 지금 누구죠? 지금 병이죠, 병은 청구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어요. 누가 청구해야 돼요? 을이 아니고 누가 청구해야 돼요? 갑이. 왜요? 누구한테 지금 물건을 맡겨놨죠? 아니, 자기가 지상권이 있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그걸 사용하라고 그랬죠? 갑에게 사용하라고 했는데 갑이 병 때문에 사용을 못하죠? 사용을 못하면 누가 손해를 보죠?
갑이 손해보죠. 알겠죠? 갑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Y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에 미만하면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으로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땅값이요. 처음에는 5억이었어요. 5억에서 을이 이것을 2억을 빌려줬어. 근데 여기다 건물을 딱 짓다 보니까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딱 건물을 딱 짓다 보니까 이 땅값이 얼마 되냐? 1억 5천으로 돼버린 거예요. 1억 5천으로.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지금 부족하죠? 5천이 부족하죠? 이것을 뭐냐? 남아있는 가격을 교환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피담보채권액은 2억이고 남은 건 1억 5천밖에 안 되죠? 얼마가 손해요? 5천이 손해죠?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손해가 있다 이 말이죠. 얼마가 손해죠? 5천이 손해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을이 갑에게 지금 보면 갑과 병은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과 병은 건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후 그러니까 지금 건물의 축조를 누가 뭐 했다? 갑하고 병하고 건물을 축조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가치가 하락했죠. 하락이 됐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요. 지금 이 담보가치 유지를 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X 담보가치 유지를 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담보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담보가 떨어졌죠? 그럼 누가 지금 5천을 누가 손해봤죠? 을이 손해봤잖아요. 지금 을이. 알겠죠? 을의 지상권은 용익 보호 아니고 용익 물권이므로 알겠죠? 피해담보 침해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말만 담보지 담보 물권이 아니에요. 지상권이라고. 그러니까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확인을 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청구는 부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에요? 1, 2, 5요? 1, 2, 5? 5번 맞아요. 부적합하다. 적법이 아니고 부가 맨 뒤에 있죠? 부적합하다. 맞죠? 자, 이제 잠깐 이것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이 지역권이요. 일필의 토지 일부.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지역권 할 때 요역지는 무슨,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역지와 승역지인데 요역지는 어떻게 하죠?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승역지는요, 일필지 또는 일부여도 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토지의 일부를, 일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토지가 요역지냐 승역지냐 이 말이죠. 제게 만약에 요역지면 일부는 안 되죠. 승역지면 일부는 되죠. 그럼 저기 일필의 토지 일부를 할 때 이 토지는 요역지예요, 승역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이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필의 토지 일부를 위한이죠. 그러니까 토지 일부를 이것은 뭐다?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역지를 위한,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가 돼야 돼? 1필지.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일부 그러면 안 돼. 일필의 토지를 위한 일해야지. 자, 이번은요.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맞고 3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뭐냐면 취득을 준다죠. 취득을 중단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취득을 못하게 하니까 중단시킨 것은 소멸을 중단시키는 게 좋은 거죠. 이게 항상 지역권은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권리니까 권리는 질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길고 질긴 게 낫죠. 우리 공기는요, 운동 안 해도 오래도록 살겠대요. 오래도록. 알겠죠? 그래서 오래 산 게 가늘고 오래 살겠대요. 알겠죠? 가늘고 오래. 운동 안 해. 그래서 보면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취득을 중단하면 안 되죠. 권리가 없어지니까. 소멸된 것을 중단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거죠. 나쁜 거니까 한 사람이 중단해야 돼요. 전원한테 중단이 돼야 돼. 전원한테. 한 사람에 대한 그러면 안 되지. 효력이 없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에 대해서 이래야지. 알겠죠? 자, 요역지 불법점이죠. 그럼 불법점이 그러면요, 두 가지가 안 돼. 먼저 통행이요. 통행 지역권을 쇼츠할 수 없어. 통행 지역권을 쇼츠할 수 없어. 두 번째는요, 유치권이 안 돼요. 유치권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주의토 통행권이 그건 필요 없고, 유치권이 안 되고 통행 지역권을 쇼츠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5번은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돼. 우리가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죠. 시효 취득하면 뭐를 한다? 손실 보상해야 돼. 이건 중요하죠. 시험에 지금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은 뭐하고 똑같아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요,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손실을 보상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요, 봐봐. 소멸시효 나쁘죠, 소멸시효. 근데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거예요. 취득시효면 취득이니까 좋은 거죠. 취득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한 사람이 중단하면 다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좋은 거와 나쁜 것 항상 이것은 지문에 나오니까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이해력을 요하죠. 아, 이게 요역지일까 승역지일까?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하고 3번 이렇게. 알겠죠? 자, 61번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